돈이 막혀버리고 지금 그래서 캐시플로도 안 돌아가고 하지만 내가 어려우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되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7기 부자사관학교가 시작이 돼서 오늘 첫 수업을 했는데요. 우리 수강생분께서 오늘 저희랑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는데 그 닉네임하고 네. 뭐 밝히고 싶은 정도의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포로리아입니다. 저희 포로리아. 애들이 좋아했던 한때 좋아했던 것 때문에 예. 그냥 이 역시 생각 없이 그냥 지었는데요. 네. 저는 지금 평택 고덕에 살고 있고요. 네.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전에 제가 군대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금융 지식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을 얻고 네. 그래서 삼성이라는 회사는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올 준비를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투자만 한다는 직업으로 아예 빠져버렸는데 네. 최근에 워낙 고금리에 네. 네 그다음에 뭐랄까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또 시공사에 대한 뭐 사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시공사 때문에 꼬임이 있어서 돈이 막혀버리고 지금 그래서 캐시플로도 안 돌아가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강의해 주신 것처럼 네. 에코티를 되면 될 때마다 다 뽑았어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뽑았는데 예. 금리 역시 최대한 올라가니까 그렇죠. 저도 최대한 힘들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매물을 싸게 내놨더라도 안 팔리는 시장이고 그래서 끝내는 지출보다는 수입을 더 늘리면 되는 건데 네.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늘릴 건지 예. 그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면은 전업 투자를 이제 삼성을 그만두셨고 이제 전업 투자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경매로 하면서 일반적으로 쉬웠던 아파트를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나 다른 것들은 안 이제 팔리니까. 안 팔리고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로 시작을 해서 네 똑같이 전국에 괜찮은 것들 임대가 높은 것들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 다음 단계가 조금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 조금 비싼 곳 갈아타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분양권도 해봤다가 차근차근 올라갔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해봤고 토지 사서 건물 올렸고요. 네 건물을 지었고 다 새가 나갔나요? 새는 잘 나가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저희 고덕에 새는 잘 나가더라고요. 1층 상가는 잘 안 나가는데 주택은 다 나갔고 그 상가를 어떻게 돌릴지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이라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셨고요. 네. 전업 투자자가 되신 지는 한 얼마 정도 되셔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5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익 구조는 경매로 아파트를 사서 그거를 네. 이제 매도하는 걸로 이제 수익을 실현하신 건가요? 보통? 처음 기준은 그냥 한 채 갖고 있으니까 풀 대출해가지고 한 1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대신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저희 거의 없어서 네. 그러면 이게 10채면은 100만 원이네 30채면 가지면 되겠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안 되고 또 팔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투자의 유형이 또 좀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가져서 10만 원이 남는다는 거는 대출금 빼고 하나당 10만 원만 남아도 30채면은 괜찮겠다 해서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10만 원도 안 남는 상황이 벌어지는 매물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물건이? 그렇게는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루 목표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아니고
시세 차익으로 팔게 되고 팔기도 하고 딴 거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꼭 아파트가 아닌 다른 쪽으로도 보게 되고 처음 목표가 그랬었습니다. 매도를 하려고 내놨던 게 갑자기 이제 지금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 지금 내야 되는 이자가 지금 많아지신 상황이셨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투자자로서 전업 투자한다고 해도 내 시간이 많이 남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노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떠세요? 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노동으로 해서 응. 이자가 한 달에 나오는 이자를 내가 다 메꿔진다고 하면은 네. 정말 계속 노동만 하고 싶은데 네. 노동으로 해서는 네. 메꿔질 이자가 아니다 보니 네. 노동으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그러면 끝내는 네. 시스템을 찾아야 되고 네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구 중에 있다가 저희 지인이 이제 이렇게 고켈님이랑 다 해서 이렇게 많이 힘받고 좋은 기운 많이 받고 하다 보니 추천으로 그렇게 오게 됐어요. 혹시 추천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초심님인가요? 아 맞아요, 초심님입니다. 네. 초심님하고 원래 아시는 사이세요? 네. 혹시 초심님의 멘토셨어요 혹시? 네. 그러셨구나. 어쩐지 똑같더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요. 일단 결자해지. 네. 이미 한 거를 잘 지금 막아놓고 나서 이제 시스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일단 우리 폴로리아님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제일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얼어붙었잖아요. 네네. 시장이 풀리는 것도 좀 굉장히 급격하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내가 버티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든지 버텨내시고 오늘 지금 어떤 그 이런 투자법에 대해서는 오늘 수업 시간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익히 알고 있는 익히 제가 알고 있으셨구나. 그런 처음에 했던 그런 목표 설정 방향이 그런 거였었고 네. 느낀 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되씹어보고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봐야 되는구나. 방향성과 목표는 다르니까 근데 방향성이 달라버리면은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지만 방향성이 같으면 목표치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렇죠. 이 방향성이 맞구나라고 한번 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아픈 질문이지만. 사실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서 이제는 다시 아버지한테도 한번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건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더 올라가는 그 불안감이랄까 이게 좀 안정화되고 현 정책도 지금 완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완화가 되고 사실상 이게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부양책까지 나오게 되면 그렇죠. 바뀌는 건데 네. 지금 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숯에 비유를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들었듯이 숯은 빨리 달궈지지도 않지만 반대로 빨리 꺼지지도 않는 거다. 근데 지금 정책은 이전 문정부 때 워낙 많은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하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 대한 하락이 아니라 규제에 대해서만 묶어놔서 떨어뜨려 놓은 거니까 네, 예, 그렇죠. 이 규제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이거는 더 추후에 더 반등을 더 부추기는 내용이다 그렇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년, 3년 정도로 얘기했지만 그때만 견디면은 네. 사실상 좋겠지만 네. 당장에 2개월도 못 견디는 상황이 와 있으니 이거를 타파하려고 하면 끝내는 이제 뭐 저희 아버지라든가 네 이제 가족들한테 한 번 더 손을 빌려서 견딘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또 다른 캐시플로우를 만든다는 거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저희는 이제 원래 시세 차익을 이제 스톡이라 얘기하고
매월 받는 걸 현금 흐름 일치 플로우라고 하는데 스톡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마음 힘들어요. 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분산을 시켜놔야지 좀 장기 투자에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유리하고 편하게 가는 건데 제가 묶인 거는 지인 도와주는 거, 못 팔았던 거, 지인 그다음에 도와줘. 예, 지인에게 뭐 돈을 빌려줬나요? 지인에게 아파트를 이제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그 친구가 아파트를 팔아서 저희 거를 잔금 치기로 했는데 그 아파트를 못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친구 밀어준 거죠. 근데 끝내 그걸 못 사니까 저희도 그걸 못 팔게 된 거고 타이밍상 그렇게 해서 좀 묶이고 금리도 있고 뭐 시공사에 대한 그런 믿고 근저당을 해줬는데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 뭐 기타 그게 다 한꺼번에 몰려버린 거예요. 이 건물 1층 상가 안 나간 게 혹시 교회 옆에 있는 그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직도 1층 상가가 안 나갔구나 이게. 1층에 상가가 잘 나갈 것 같은데 참. 저는 들으면서도 거기라도 좀 생각했는데 네. 저희랑 같이 사보면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잘 살펴보세요. 저도 네. 만들어 놓은 건 생각해 놓은 건 있어요. 그렇구나. 있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초심님이 아까 사과 하나 주셨잖아요. 네. 요즘 여기 고덕 신도시가 그게 없어요. 마트가 없어요. 대형 마트.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를 마트를 꾸며놓고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로 공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계란, 뭐 대파, 사과 뭐 해가지고 밴드로 엄마들이 댓글 달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네. 지금 평촌 그 범계에 그 비싼 상가가 분양은 다 됐으나 새가 안 나가니까 거기서 제일 성행하는 업이 그 총각내 야채 가게예요. 그게 제일 장사가 잘 돼요. 왜냐하면 시설 투자비가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리고 야채를 그게 마진이 많나 봐요. 그게 굉장히 장사가 지금 잘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네. 그러면서 배달까지 하자는 거잖아요. 네, 저희 같이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오셔서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머리가 이제 맞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도 저는 금세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갔으니까 한번 진짜 윈윈하는 정책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여기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무인도예요 지금. 주변에 마트가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하면 돼요. 오케이. 거기서 그냥 냉장고나 이런 걸 해가지고 깔아놓고 특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유기농 그런 컨셉은 초록마을이라든지 아예 없어요. 도적에. 그런 거 깔아놔도 되고. 이거 영상 나가면 안 되겠다. 이거 기밀 사업 기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얘기하시길래 그러니까. 하면 되겠다. 왜냐면 그 얘기를 며칠 전부터 했어요. 하려고 계속적으로 마음 먹고 있는데 잘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시설 투자 비용이 안 들어요 그게. 돈 들 필요 없어요. 그때 범계역에 왔을 때 모비우스 그 진짜 그 비싸게 분양받은 것들 다 지금 공실인데 거기서 제일 잘 되는 그 야채 가게예요. 과일 가게. 그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시공사 금리 뭐 여러 가지로 이자를 아무튼 그렇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해결이 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조금이라도 건물이라도 팔리거나 계속 악순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결자 해지. 상가부터 원심으로 그냥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상가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게 또 소득이 더 나오면은 그렇게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걸 집중할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톡하고 현금 흐름 중에 스톡을 많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 이런 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지금 어렵게 된 이유도 내가 너무 스톡에다가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공격적으로 했어요. 대신에 팔아야지 이거 팔고 사야지. 한데 타이밍상 이건 팔릴 거니까 이걸 잡고 샀는데 얘가 안 팔린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돈이 묶여버리게 되고 또 시공사가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얘만 털리면은 다음 할 것들을 생각해 놓은 것들이
이게 안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싸게 해도 팔리지 않으니까 네, 계속 이제 묶이는 거죠. 네, 상가 같은 경우에도 평택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되게 비싸다라고 해서 못 하시고 고덕 내에서도 그렇고 금리 올라가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섣불리 장사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제일 심한 게 뭐 인건비 사람 못 구한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람 안 들어가는 걸로 내가 해봐야지 근데 그러다가도 또 돈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건데 사람 몸이 깔아지기도 하고 그쵸. 계속 이게 처지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읽은 책 있으세요? 역행자이거든요. 역행자 읽고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많이 됐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마인드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객관적인 현실이 힘든데 그거를 내가 지옥처럼 느끼느냐 아니냐는 사실은 내 마음에 다시 달려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말이 좀 웃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려우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되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를 내가 더 끌어들인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끊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을 좀 더 많이 읽으셔서 네. 내 마인드를 그 에너지를 키워가야. 에너지가 바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에너지를 맞습니다. 키워가야 되는데 그런 책을 좀 우리 국회님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국회님이 그 네. 에너자이저의 그 원조 같은 분이라서 네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뭐라 그러나 사람의 에너지가 높으면 자석의 기능을 한대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끌어당긴대요 그거를. 네네. 네. 그러면서 에너지를 같이 나눠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네네. 네, 그래서 잘 오셨고요. 한번 같이 힘을 맞대고 네.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고켈님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면서 이걸 나가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최근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자의식이 해체된 것 같다. 이제 난 받아들인다. 네. 내가 바뀌어야겠다. 네. 그러다가도 이제 삼성 다니면서 약간 강박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허송 세월 시간 보내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몸이 안 좋아서 깔아져 있으니까 깔아져 있는 게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렇죠. 난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닌데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난 이렇게 안 했는데 근데 난 이러고 있어. 그럼 움직여야지. 말씀하신 대로 기운이 많이 없고. 그렇죠. 의식혁명이라는 책 고켈님이 말씀하신 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 의식혁명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좀 기억이 안 나요. 그 제가 추천은 해드렸지만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는데 다시 그분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놓아버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놓아버림. 놓아버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네네.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식혁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건 좀 더 구체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놓아버림 책을 제가 사놓고는 읽지를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유튜브에 이걸 읽어주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내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는. 지금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내가 지금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너무 장기화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내가 힘을 차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방법들이 놓아버림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 삼성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삼성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으셨으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강박 한치도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깨달으면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나를 성취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 얼마나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견딜 필요 없이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최고겠죠. 그쵸? 네, 그런 네.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 나는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봤을 적에는 나는 아무도 없는 천민이다. 나는 지금 양반이 되려고 하는데 얼마나 뼈를 깎고 그쵸. 피를 깎는 그런 그렇죠. 고통을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고생을 하고 그런 각오로 해야지 신분 상승이 있지 않겠냐라고 더 막 스스로 더 칙칙질하고 그렇죠. 더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네, 네,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있어요. 있어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쉽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런 말들이 그냥 흔히 말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그런 방법을 알면 그게 네네. 나의 어떤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죽을 듯이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내가 찾아서 네네. 도움을 나의 도구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 끝나기 전에 제가 네. 한 말씀 좀 네네, 드리고 싶은데 하세요. 그 상가가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꼴짝이 지산도 다 공실인데 여기는 지금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번 그 역으로 얼마나 더 입지가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입시 나쁜 그러니까 게 아닌데. 훨씬 더 잘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믿어 심치 않습니다. 네, 좋은 기운 많이 받고 말씀하셨던 것도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 잠깐 말씀하셨던 게 잘 견디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런 게 좀 길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견딜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몇 개월이면 뭐 그냥 가는데 1년, 2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지쳐가지고 그냥 빨리 팔려라, 팔리면 된다라고만 이제 그냥 바라고만 있는 거지. 근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생각은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충천하잖아요. 네네. 팔려라 하면 팔려요. 그게 참 신기해요. 맞죠? 아시죠? 정말요? 그거 좀 너무 그게 아니, 생각도 믿어지지가 안 않는데 그게 그래요.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진부한 말이야. 마음 먹게 달렸다는 말은 너무 진부한 말인데 나의 에너지가 저점에 있으면 팔려라 하면서 마음속에 안 팔려서 난 죽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기운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말이 이상해 들리지만 그런 세계에 대해서 내가 있다면 좀 더 그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호랑이 굴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네. 한번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도 너무 기운 나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